이만섭 할아버지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작은 빌라의 낡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이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음악, 매일 같은 풍경이었어요. 혼자 살아온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만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섭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기억하시죠? 작은아버지 아들. 이만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그의 조카였죠.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래, 기억한다. 잘 지내나? 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내가 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이만섭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가족의 소식은 언제나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이도 어머니도 다 건강하고? 네, 다들 건강해요. 할아버지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세요. 아이가 할아버지 눈을 닮았다고 하네요. 통화가 끝난 후 이만섭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가족,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이라. 이만섭은 오래된 옷장을 열어 정갈하게 보관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 그의 손길이 조금 떨렸어요. 케이크. 아이가 태어났으니 케이크를 사가야지. 이만섭은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이크를 사본 적이 없었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혼자였기에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조카의 아이,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 손주가 태어난 날이었으니까요. 이만섭은 천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담긴 두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섭은 거리의 즐비한 가게들 사이에서 케이크 전문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낯선 브랜드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마침내 달콤한 하루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케이크 가게를 발견했죠. 이만섭은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케이크들과 사람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간 이만섭은 갑자기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과 달콤한 향기에 당황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붐볐어요. 젊은 여성들과 연인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가득했죠. 이만섭은 어색하게 줄 뒤에 서서 진열장의 케이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딸기 타르트 하나요. 생크림 케이크 중간 사이즈로 포장해 주세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조금 화려한 걸로 추천해 주실래요? 이만섭의 귀에 들리는 대화들은 모두 생소했습니다. 케이크 이름들도 가격표도 그에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이만섭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만섭 앞에 선 젊은 여성 점원이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만섭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죠. 저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케이크를 찾으시나요? 특별한 날인가요? 이만섭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조카 손주가.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찾으시는군요. 이쪽에 좋은 케이크들이 있답니다. 함께 보실래요? 수진은 이만섭을 진열장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수진의 다정한 태도에 이만섭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건 어떠세요? 요즘 아기 축하 케이크로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이 케이크도 예쁘고 맛있답니다. 이만섭은 수진이 가리키는 케이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케이크들이었지만 가격표를 보고 그는 살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좀 더 작은 케이크는 없을까요? 이만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물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지는 이만섭을 가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진열장으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한 손바닥 크기의 작은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작은 케이크들이었어요. 이 케이크들은 특별 주문이 아니더라도 바로 포장해 드릴 수 있어요. 크기는 작지만 맛은 정말 좋답니다. 이만섭은 하얀 생크림에 작은 초콜릿 장식이 올라간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저걸로 할게요. 수진이 케이크를 꺼내는 동안 이만섭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서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모두 얼마입니까? 이만섭이 물었죠. 수진이 가격을 말하자 이만섭은 정확한 금액을 동전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점원으로서 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동전을 세는 노인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특별한 메시지를 넣어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축하한다라고 써주세요. 수진은 작은 카드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축하한다라는 짧은 메시지보다 좀 더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축하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라고 적었죠. 이만섭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설렘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케이크를 포장하는 수진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작은 리본으로 상자를 예쁘게 묶으면서 수진은 이만섭이 문득 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전 처음이거든, 케이크 사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지던 케이크 구매가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수진은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케이크 상자를 건네는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겼습니다. 이만섭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섭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함은 컸습니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이만섭은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그의 어깨를 비추었어요. 그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에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설레었어요. 택시를 타고 조카 민수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만섭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그가 사업으로 성공했던 이 도시는 이제 낯선 모습이었죠.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세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이만섭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린 그는 잠시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커졌어요. 과연 내가 가도 될까?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던 그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이만섭은 결국 아파트 입구까지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들렀어요. 혹시 이민수 씨 집에 이걸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이만섭이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이만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전해주세요. 아파트를 떠나며 이만섭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아쉬움이 자리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껴졌어요. 오늘 그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해졌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이만섭은 오래된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일기를 쓰던 노트였어요. 그는 천천히 펜을 들고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케이크를 샀다. 그 케이크 가게 점원이 참 친절했다. 나한테 따뜻한 말 해준 사람, 참 오랜만이었네. 이만섭은 글을 쓰다가 문득 케이크 가게 점원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투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낀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만섭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바깥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같이 케이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진열장을 정리하고 주문서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노인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잘 계실까? 수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조심스러운 동작들, 그리고 생전 처음 케이크를 산다던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어요.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 하네. 가게 주인인 김 사장이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근데 혹시 어제 오셨던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작은 케이크 사가신.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처음 보는 손님이었지. 왜? 아니에요, 그냥. 너무 서툴러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케이크 잘 전달하셨을까 싶어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넌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하지만 걱정 말거라. 그 할아버지, 나이는 많아도 정정해 보이셨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녀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만섭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수지는 점점 그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바쁜 오후 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주문 없이 곧장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수진 씨이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이만섭 어르신의 비서를 맡고 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섭?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만섭 어르신. 혹시 며칠 전에 이곳에서 케이크를 구매하신 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만섭 어르신께서 수진 씨에게 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나요? 어르신의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갑자기 비서를 보낼 정도의 인물이었다니. 그녀는 김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김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잠시 시간 가져도 괜찮아. 내가 대신 볼게.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박정호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게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앉은 박정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만섭 어르신께서 이걸 수진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르신께서는 사흘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중 하나가 수진 씨를 찾아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저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요. 단지 케이크를 판매했을 뿐인데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으셨지만 가족과는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와의 만남이 그분께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호의 말에 수진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본 1장,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은행 통장 한 권이었어요. 수진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점원에게 내 생의 마지막 날들 중 하나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았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는 노인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마음이 따뜻했던 하루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하루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내 감사를 남깁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억 7천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건 실수가 아닌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의 명확한 유언입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통장과 그 안의 돈은 이제 수진 씨의 것입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로 케이크를 팔았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 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가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아이가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셨어요. 박정호의 말에 수진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만섭은 자신의 일부 재산을 수진에게 남기며 그 돈을 그녀의 꿈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마지막 감사의 표현이었죠. 카페 테이블에 앉은 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진도 방금 전까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 그냥 제 일이었을 뿐인데,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은 평생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진정한 따뜻함은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진 씨의 친절이 그분의 마지막 날들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수진은 케이크 가게로 돌아가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어요.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상적인 날이었죠. 그 중에 한 노인이 있었고 그가 케이크를 사는 모습이 어색해 보여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케이크 상자에 작은 카드를 넣었어요. 수진이 떠올렸습니다. 축하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축하한다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그 작은 메시지가 이만섭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깨달았어요.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할아버지에게 닿았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수진을 압도했어요. 이 돈을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박정호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명확한 뜻입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검토가 끝났고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수진 씨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돈이 수진 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셨어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이라. 그녀에게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카페나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막연한 희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었죠.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이제는 만날 수 없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박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외롭게 사셨습니다. 친구도 가까운 가족도 없이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졌죠. 하지만 수진 씨가 어르신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제 꿈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요. 카페를 나서며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이만섭 할아버지가 있다면 지금 그녀를 보고 있을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따뜻함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케이크 가게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3년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조용한 골목길, 작은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달콤한 기억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특별한 디저트로 유명해졌습니다. 주인인 수지는 케이크와 디저트 관련 공부를 위해 프랑스까지 다녀왔고 그곳에서 배운 기술로 독특하고 맛있는 디저트들을 선보였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따뜻한 빛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한쪽 벽에는 다양한 케이크와 디저트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 마카롱,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한 케이크들까지 수진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에서 가장 특별한 곳은 창가에 위치한 테이블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만섭의 자리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 노인의 흑백 사진과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웃었던 날 당신 덕분이었소. 손님들은 종종 저 글귀와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지는 그때마다 이만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생전 처음 케이크를 사러 왔던 노인과 그가 남긴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영업 잘 되나요? 박정호가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의 좋은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이만섭의 유산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며 수진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내려 테이블로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르신의 기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이만섭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그날의 이만섭 할아버지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처음 케이크를 사러 온 노인의 어색한 모습,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까지.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 돈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따뜻한 하루였죠. 그날 저는 단지 친절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의 카페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케이크와 음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매달 이만섭의 날을 정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초대하여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만섭의 유산을 나누는 방식이었죠. 가끔은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조금 덜 친절했다면 또는 바빠서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이만섭의 사진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마치 사진 속 노인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생전 처음 케이크를 사러 왔던 그날, 한 노인의 인생이 조용히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빛으로 남아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억이요.